한 사람이 늦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조직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직원 지각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영국 경제에 연간 90억 달러, 지금 현재 한화 약 12조 원 규모의 피해를 준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을 더 많이 해내고 싶으면 작은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라. 모두가 다 바쁩니다. 모두가 일이 많고 다 힘들게 살고,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지각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가 원래 시간을 못 지키는 성격이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시간 관리 능력은 훈련과 습관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원의 조성노아입니다. 오늘은 사실 많은 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성공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약속 지키는 겁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거 중요하다는 거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긴 한데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속노화 채널에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또 뜬금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시간 관리라는 게 사실 퍼포먼스 또는 스트레스, 자기 효능과 같은 이런 여러 영역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또 저도 우리 사회에서의 이 시간 약속 관련된 문제의식이 너무 많아서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 사실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은 중요한 약속에 늦으신 적이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누군가를 기다려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런 약속 안 지키는 습관이 개인의 신뢰도, 조직의 문화, 성과에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러 심리학적인 또 경영학적인 연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또 팁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들도 조사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의과대학을 나왔고 큰 병원에서 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상급병원 의사들처럼 시간을 늦는 거를 잘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외래가 열리면 환자 제때 봐야 되고요. 또 수술도 제때 시작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간은 그냥 지켜야 되거든요. 외래 진료를 9시에 시작해야 되면 미리 환자분들 기록 예습해야 되니까 보통은 한 아침 6시에 도착해서 치료 계획까지 다 세우고 들어갑니다. 그렇게만 일상을 살아오다가 요즘에는 제가 바깥에서도 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연구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생각보다 우리 사회에서 대단히 많은 분들이 약속 시간에 대단히 크게 늦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대체 이게 뭘까 하고 공부를 하다가 이야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유들은 끝도 없이 많습니다. 이전 미팅이 늦었다, 차가 막혔다, 등등이 있고요. 그러면 우선 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일정을 잡느냐면요, 우선 제 경험 또는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씁니다. 거기서 나오는 예상 시간을 파악한 후에 대략적인 이동 소요 시간의 표준 편차를 구하고요, 평균적인 소요 시간의 표준 편차의 2배를 곱한 것을 더해서 여기다 이제 가까운 거리는 10분 추가하고 굉장히 멀리 가야 되면 한 30분 정도 추가합니다. 그러면 정말 거의 99%는 늦을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일정을 잡기 때문에 보통은 꽤 일찍 도착합니다. 너무 일찍 도착하면 이제 근처 카페 같은 데 가서 신문을 본다거나 아니면 컴퓨터 펴놓고 일을 하는데요. 차를 가지고 가게 되면 또 차 안에서 악기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는 편이고, 이렇게 여유를 둘 수가 없으면 그냥 일정을 안 잡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 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좀 일찍 도착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제 일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저한테는 피해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꼭 늦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갑니다. 그러면 그 회의에서 제일 높은 분이 왕창 늦거나, 또는 이제 여럿이서 그룹으로 촬영을 하기로 했는데 한 분이 엄청 늦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탠바이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근데 보면은 약간 일부러 늦는 것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건데, 군수님들이나 이 시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제가 강연을 하러 가면 차담을 하자고 하세요. 저를 이제 30분 전에 스탠바이를 시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1시간 전에 실제로 가서 스탠바이를 하면 이 분들이 분명히 자기 집무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한 3-40분을 기다리게 만들고, 그러고 오셔서 딱히 하시는 이야기는 없고 본인 자랑 같은 거 보통 하시죠. 이런 경험을 몇십 번 정도 하고 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요령도 생겼습니다. 저하고 차담하시고 싶으시면 제 강연 끝나고 나서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군수나 구청장님들이 보통 강연 개회사를 끝나면은 이제 가시거든요. 그래서 강연 뒤에 이제 만나자 그러면 이제 차담 요청이 싹 사라집니다. 혹시 강연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차담 요청 받으시는 분들은 이 팁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요는 이제 굉장히 늦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늦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팅에서 앞회의가 좀 길어져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30분씩, 어떨 때는 1시간씩 듣는 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있던 회의가 제 약속보다 더 중요했다는 뜻이겠죠, 당연히. 이렇게 늦으시면 좋은 인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한 건데요.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지키는 거는요, 실제로 개인의 신뢰 그리고 성과에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이제 심리학 연구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본인의 신뢰에 깎아먹는 행동입니다. 제가 심리학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심리학에 따르면 사람들이 타인의 행동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도 이제 군수님이 늦게 오면 아니 방에 있는데 왜 늦게 왔을까? 이런 걸 추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귀인, 어트리뷰션이죠. 귀인 이론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상대의 성격이나 태도 문제로 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군가 약속에 늦으면 자,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자, 1번 게으르다, 2번 준비성이 부족하다, 3번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늦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귀인을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정신이 오지 못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분의 이제 신뢰도 그리고 책임감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기본적 귀인 오류라고 한다고 하네요. 상대가 늦게 되면 그 뒤에 있는 숨은 상황은 별로 고려하지 않게 되고요. 일단은 인성의 결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누적이 되면 저 사람은 그냥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리차드 브랜슨이라는 괴짜 기업가 아실 겁니다. 버진 애틀랜틱 오너죠. 이분이 실제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늦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큰 무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지는데 내가 상대를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은 당신의 시간보다 나의 시간이 훨씬 소중하다, 이런 시그널이라는 거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표시를 이제 권위의 투사로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소한 약속이라도 사실은 굉장히 잘 지켜야 됩니다. 작은 약속을 잘 지키는 것들이 누적이 돼서 결국에 그 사람의 신뢰가 쌓이는 거기 때문이죠. 스티븐 코비, 이 세븐 헤빗이라는 책 쓰신 자기개발 전문가죠. 이분은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신뢰를 빠르게 쌓는 방법은 없다 라고 실제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신뢰도에 대한 연구였고요. 시간 약속을 지키는 일관성, 즉 약속 이행이 신뢰 구축의 핵심 행동 중 하나라고 꼽힌다고 합니다. 실제 기업의 구성원들의 경우에는 시간을 잘 지키는 리더에게 더 믿음이 간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 약속 시간에 늦는 행동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나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라는 인상을 주기가 쉽고요. 이런 인상이 쌓이게 되면 당연히 신뢰가 손상된다는 겁니다. 사업관계 또는 직장에서의 이런 신뢰는 당연히 또 평판과 연결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이런 지각은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지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브루스 프리먼이라는 환자 경험 관련된 전문가가 있는데요. 반복적으로 지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동료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비전문적이라는 메시지를 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 관리는 실제 개인의 성과에도 유의미한 영향이 있습니다. 91년도에 나온 고전적인 연구입니다. 브리턴 등이 발표했던 연구인데요. 자, 이 연구에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학생들이 실제 학점이 좋았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그리고 의대생의 성과에도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개별 연구가 있고요. 이런 연구들을 또 모아서 분석한 메타 분석 연구들을 보면 스트레스는 나쁜 학업 성취와 관련이 있고 시간 관리는 좋은 학업 성취와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연히 시간 약속을 함부로 어기는 습관은 개인의 성과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각의 전염과 조직 문화입니다. 한 사람이 늦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게 조직 전체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각이 전염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팀 리더가 매번 회의에 5분씩 늦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부하 직원들은 정시에 와서 기다리겠지만 어차피 회의 늦게 시작하는데 하면 모든 구성원들이 조금씩 느슨하게 늦게 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규율이 붕괴되고 또 관대한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실은 조직 전체의 시간 엄수 문화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조직 행동론에서는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레이트니스 클라이밋, 즉 지각의 관대한 분위기라고 부르고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분위기 자체가 직원들의 지각률을 높이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또 합니다. 실제 이제 엘리커 등의 연구에서 조직의 지각에 대한 태도, 기강이 직원들의 지각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요. 또 조직 분위기가 이렇게 느슨해지면 개개인의 지각도 늘어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각 전염이죠. 제가 실제로
특정 대기업과 여러 번 인터랙션을 해봤는데 다양한 직원들을 만나봤지만 또 핑계도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이 회사의 직원들은 항상 늦는 겁니다. 어쩌면 이 회사는 그런 분위기에 빠진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각의 전염 효과는 구체적인 현상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의 한 대규모 조사에서는 동료 한 명의 지각이나 결근이 실제 같은 근무조의 다른 직원들에게까지 연쇄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의 한 대형 소매 체인에서 4년에 걸쳐서 2,500만 건이 넘는 직원 출퇴근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직원들의 지각이 1% 증가할 때 매장 하루 매출은 2.3% 감소되는 경향성을 보고했습니다. 직원 한두 명이 몇 분씩 늦는 게 쌓여서 정말 전체 매출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인데요. 직원 한 명이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결국에 그 사람이 맡아야 되는 일을 다른 동료들이 대신 처리하느라 추가 부담을 지게 될 겁니다. 옆 계산대에 계신 동료가 손님 또 2배를 상대해야 되고 본인은 번아웃되고 줄은 길어지죠. 그러면 고객 만족도 당연히 떨어지고요. 구매량도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연쇄적으로 모든 악순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늦는다. 이것이 결국에 전체 분위기 그리고 생산성, 서비스 품질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예도 있습니다. 치과병원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진료 일정에 의사가 늦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지각의 도미노가 하루 종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 환자가 밀리고 다음 환자들도 대기 시간이 늘어나니까 점점 대기실 분위기 나빠지고 또 직원들도 점점 시간 놓치고 업무 피로도가 쌓이게 되는 악순환이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의 지각이 쓰나미처럼 조직 전체 일정에 파장을 일으키는 사례로 의료, 서비스, 생산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도 제때 출발을 못하면 이후에 연결편 비행기 일정이 다 꼬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비용 손실이 누적되게 되고요.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직원 지각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이 영국 경제에 연간 90억 달러, 지금 현재 한화 약 12조 원 규모의 피해를 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아도 시간 지키지 않는 문화는 기업과 사회에서 큰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자, 반대로 시간 잘 지키는 문화는 조직의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시간을 잘 지킨다라고 하면 새로운 사람들도 당연히 거기에 맞추겠죠. 회의나 업무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긴장을 직원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업무 효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에는 리더나 조직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행동도 달라지는 겁니다.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문화는 팀의 신뢰 그리고 성과를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고 반대로 지각을 방치하는 문화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각은 생산성 손실 그리고 기업 경영 지표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시간 지키는 일이 실제 성과에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소매업 연구에서 1% 지각 증가가 2.3%의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연구에서 10만 명이 넘는 직원들의 근태 기록을 분석했는데요. 재미있게도 지각한 직원이 있을 때 하루 매출뿐만 아니라 고객 1인당 객단가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 지각 때문에 고객 응대가 늦어지거나 대기열이 길어져서 손님들이 아예 구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결국에 같은 제품을 판매하고 또 열심히 돈을 들여서 같은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도 직원의 시간 엄수 때문에 매장 실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 엄수가 중요한 게 비단 소매업뿐만은 아닙니다. 서비스 산업 전반에서 직원의 지각은 곧 서비스 품질 저하로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프런트 직원이 교대 시간에 늦게 되면 체크아웃을 하기 위한 고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됩니다. 당연히 고객 불만으로 이어지죠. 한 분석에 따르면 직원의 20%가 일주일에 2번 이상 10분씩 지각하는 경우 직원 한 명당 연간 500에서 600달러 상당하는 생산성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루 10분 지각이라도 쌓이면 1년이면 거의 일주일치 근무 시간에 해당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로 일주일치 월급을 주고도 일을 못 시킨 셈이 되는 거죠. 제조업이나 또 프로젝트 기반의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부품이 공급되지 않거나 또는 팀원이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회의나 공정이 지연돼 버리면요. 전체 일정이 밀리겠죠. 추가 비용이 생깁니다. 또 지연과 관련된 그 손실보상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준비 단계의 시간 지연은 나중에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는 정말 몇 배의 노력 또 무리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의료, 항공 이런 시간과 안전이 직결된 산업에서는 더욱더 시간 엄수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급실을 또 예시로 들어보면 응급실 교대를 해야 되는데 교대할 의사가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 근무를 하고 집에 가야 되는 의사가 못 떠나고 남아서 추가 근무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의료진은 피로가 누적될 수 있고 또
의료사고의 위험 증가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시간을 지키는 굉장히 작은 습관이 나아가서 고객 서비스의 품질, 또 안전, 나아가서 조직의 성과지표 전반에 매우 광범위한 그리고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 관리에 철저합니다. 너무 당연하겠지만 실제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리처드 브랜슨 사례입니다. 이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런던 교통체증 심하죠. 교통체증으로 느린 상황이 되면 차에서 아예 내려서 그냥 뛰어갑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시간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쌓여서 스스로를 더 생산적으로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리처드 브랜슨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만약에 작은 일에도 시간을 낼 수 없다면 큰 일에도 시간을 낼 수 없다. 한마디로 작은 약속도 철저하다는 거죠. 저랑 약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러닝화를 신고 다니는데 시간에 촉박하면 그냥 뛰어다닙니다. 빌 게이츠 경우도요. 과거에 하루 일정을 분 단위로 쪼개서 계획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의 경우에는 업무를 5분 단위 슬롯으로 나눠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스타일은 다를 겁니다만 적어도 성공한 사람일수록 본인의 시간 사용에 엄격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일치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런 습관들은 모두 높은 자기 통제력 그리고 자기 관리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계획대로 생활하고 또 시간을 지키는 규율은 성실성이라는 성격 특성과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성실성은 다양한 심리 연구에서 직업적 성공과 유관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람의 성격을 5가지 큰 범주, 소위 빅5라고 그러죠. 나눴을 때 성실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직장에서의 업무 성과 그리고 리더십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성실성이라는 것이 시간을 잘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을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시간 엄수도 성실성의 한 측면인 셈입니다. 물론 성실하다고 무조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멍청한데 부지런하다, 멍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에게 성실성이 공통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당연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스스로가 원래 시간을 못 지키는 성격이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희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연구에 따르면 타고난 성격만이 시간 준수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 요소는 아니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서 직원과 학생들 대상으로 시간 준수와 성격의 관련성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성격만으로는 그 사람이 지각을 할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실성이 낮다고 꼭 지각이 잦은 것도 아니고요. 성실성이 또 높다고 해서 완벽히 시간을 지키는 것도 아니란 겁니다. 아마도 시간 관리 그리고 약속 준수는 성격보다는 후천적 습관 그리고 동기부여에 달려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 늦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지 마시고요.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셔도 됩니다. 자, 5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지키기 위한 실천 전략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머릿속으로는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실천이 너무 어렵죠. 하지만 시간 관리 능력은 훈련과 습관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교육과 훈련을 받은 집단이 업무 성과 그리고 학업 성취도,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 5가지 전략을 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자신의 시간 인식 습관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늦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계획한 대로 되겠지 하는 낙관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계획 오류, 플래닝 펄러시라고 부르는데요. 말하자면 사람들은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 필요 시간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집 나서기 전에 머리만 간단히 말리면 5분이면 돼 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10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도로 상황에 따라서 내가 30분이면 충분하다는 거리가 1시간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결과적으로 지각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적으로 시간 계획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저처럼 극단적으로 표준 편차를 2배를 곱하고 거기에 시간을 더하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버퍼를 충분히 두시는 마인드셋이 필요하고요. 또 그 버퍼를 둘 수 없는 정말 헬리콥터를 타지 않고는 도저히 이 클리어가 불가능한 퀘스트를 막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는 약속을 그냥 잡지 않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하고 혹시 약속 잡으실 분들은 그렇게는 약속을 잡으시면 제가 다시는 만나드리지 않을 겁니다. 2번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 루틴을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이 아침 루틴 가지고 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자신만의 고정된 시간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출근을 해야 된다. 매일 같은 시간에 기상하고 준비 시작해서 루틴을 쭉쭉 따라가는 거죠. 습관을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허둥댈 일이 적어지고 불확실성이 적어지고요. 또 습관대로 챙기는 것들을 챙기게 되면 당연히 틀릴 가능성도 적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공항에 갔는데 여권이 없다.
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비행기를 놓칠 가능성도 줄어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스케줄 관리 도구를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 겁니다만, 스마트폰 캘린더 잘 쓰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다 알람 설정까지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일정 사이에 어떤 이동 관련된 동선을 충분히 시간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사실 그것이 충분한 또 버퍼가 되어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캘린더에 기입을 해 놓으면 펑크가 나거나 대규모의 어떤 지각을 하게 되거나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주에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주말 정도가 되면 도상 훈련을 합니다. 예상되는 동선을 확인을 하고 그 동선의 최대 및 최소 소요 시간과 그때 이제 시간이 남았을 때에는 어디 가서 컴퓨터를 꽂아놓고 일을 한다, 이런 것까지 준비를 이제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어떤 사고가 날 가능성이 줍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간 약속은 일단 지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인가 어딘가에서 강연을 의뢰를 받았는데, 하여튼 이유는 불문하고 무조건 40분 전에 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왜 빨리 오라고 그랬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늦기 때문에 일부러 되게 빨리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 있으면 되냐, 대기할 데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40분 전에 오라고 하면 결국에 강연 10분 전에 아슬아슬하게 올 거라고 가정을 하고 저한테 40분 전에 오라고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강연에 평생 한 번도 늦은 적이 없고, 사실은 그때 이전 일정이 굉장히 촉박했기 때문에 정말 무리를 해서 가야 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을 방증하는 어떤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분들께서 정말 앞에 일이 부득이하게 길어지거나 또는 정말 무슨 어떤 사고가 나서 다음 약속과 충돌할 것 같으면 당연히 양해를 구하거나 또 일정 조율을 해야 되고요. 물론 또 이게 우리나라 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빌런처럼 본인 이야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는 분들 때문에 회의가 지연되거나 촬영장에 가도 촬영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정말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 무책임하게 늦는 것하고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전에 커뮤니케이션을 해놓는 것은 정말 천지차이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일정을 더블로 겹쳐 잡지 않아야 되고요. 많은 분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시지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막 더블로 잡고 막 무리를 하면 오히려 가속노화로 인한 악순환이 발생되어서 업무 역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오히려 성취는 저하될 수 있습니다. 뭐 모두가 다 바쁩니다. 모두가 일이 많고 다 힘들게 살고,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지각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 생각에는 바쁠수록 정확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프로다운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리차드 브랜슨도 중요한 일을 더 많이 해내고 싶으면 작은 약속부터 제대로 지켜라 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정말 너무 무리한 일정으로 스스로 몰아붙이지 마시고 실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간 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시간을 지키는 것에 보상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제 시간에 제대로 도착해서 얻게 되는 신뢰, 뭐 성취감이 생길 수도 있죠. 자기 효능감도 들 수도 있고요. 스트레스가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초치기를 하는 것보다 일을 일찍 마무리하면 당연히 그동안 스트레스가 덜하죠. 그런 것처럼 제때에 도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여유 있게 뭐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더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를 스스로 인식하고 또 좋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속 10분 전에 현장에 도착하면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요. 또 차도 한잔 할 수 있고 환경도 살펴볼 수 있고 미팅에서도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늦게 도착하면 숨이 차고 또 초조한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시간 준수를 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자꾸 의식을 하면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틴전시 플랜입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 대처입니다. 정말 통제 불가능한 상황, 뭐 천재지변이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병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미리 연락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해도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전화나 문자,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뭐 미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및 협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정당화를 시켜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신뢰감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런 컨틴전시, 그러니까 어떤 예측하지 못한 변고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일이 향후에 생기는 경우를 또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플랜 B를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시간을 지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공을 관리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은 단순한 시간 관리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타인과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고요.
또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자기관리의 기본이기도 합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시간관리나 약속 준수가 어려웠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 시작하시면 되고요. 정말 작은 차이처럼 보이는 이 습관이 앞으로의 프로페셔널 커리어와 인간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성공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이 선순환을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여원의 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